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운영관리실장 이철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우주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공식적으로 13개국 27개의 우주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10년 이내 이전부터 발사가 없는 곳을 제외하면 운영되고 있는 거는 22개, 22개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솔직히 우주센터라는 게 꼭 위성을 발사하는 장소만이 아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발사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연합에서 같이 대신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도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생각하는 파키스탄 등도 우주센터를 실제 운영을 하고 발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그림이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주센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다 바닷가에 우주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 확보면이 수월하고 또 발사 시에 1단 발사체가 떨어지는 지점을 거의 공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 발사체가 다른 나라의 영토라든지 영해에 떨어진 문제는 그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바닷가에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일부는 육지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육지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1단 발사체를 자국이 가지고 있는 사막이라든지 빙하가 많은 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우주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 동부 플로리다 메리트라는 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발사 횟수를 가지고 있는 우주센터입니다. 주로 이제 미 공군하고 나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로켓 시험을 할 수 있는 개발장으로 개발이 됐다가 1958년에 첫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주 왕복선이라든지 세턴, 델타 발사체 그리고 요즘 가장 유명하고 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의 팔콘 9 등도 이곳에서 이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좌측 중간에 있는 데가 비지터 센터라 그래가지고 아마 학생들은 가장 좋아할 장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주에 관련된 전시와 체험할 수 있는 놀이동산이 되어 있고 3D관이라든지 4D, IMAX관 등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비지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비지터 센터로부터 위쪽으로 가면 실제로 발사장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은 다 옛날에 했던 60년대, 70년대 했던 설비들이고 점점 바닷가 쪽으로 나가서 지금 보시는 우측 아래쪽으로 해서 발사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케네디 우주센터에 발사대가 약 40개가 넘게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발사대가 이렇게 많은 거는 발사체와 발사대는 맞춤 형태이기 때문에 발사체가 하나 개발될 때마다 기존의 것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옛날에 했던 발사체를 발사했던 발사장이고 그 위쪽으로 보면 지금 스페이스 X라든지 델타 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요 중간에 있는 조립동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클 겁니다. 높고. 이 조립동에서 최종 조립을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조립동입니다. 이 조립동에서 조립을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기차도 아닌 애매한 레일이 달린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발사체를 세워서 보통
시속 1km가 안 되게 움직여가지고 발사대로 이송을 해서 발사를 하는 그런 우주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미에 있는 꾸루 발사장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기아나라고 하는 그 프랑스령에 위치한 것으로, 이거는 프랑스의 CNES는 프랑스의 항우연 같은, 한국항공우주연 같은 국립중앙연구소와 ESA,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가장 많은 예산을 대고 인력을 대서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영국 라든지 이태리 이런 데서는 일부 기술을 대고 비용을 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발사장에서는 지난번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발사를 하는, 특히 그 정주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발사장입니다. 왜 정주궤도 발사장이 유명할 수밖에 없냐면, 정주궤도는 궤도 투입을 위해서는 적도 인근에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꾸루 발사장이 적도에서 가까운, 세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발사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주궤도 위성을 많이 발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리안5 발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5에 실려서 우리나라의 천리안 위성도 발사가 된 그런 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발사장은 일본입니다. 다네가시마 발사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와 비슷하게 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우주센터는 다리가 연륙교, 연도교가 놓여 있지만, 이 타네가시마는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가고시마현이라는 곳에 또 떨어져 있는 타네가시마라는 섬에 있는 발사장으로 현재는 일본 우주청 JAXA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아리랑 위성 3호는 이 일본 발사장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발사대가 요시노부 발사대라고 해서 일본의 H2A라는 로켓을 주로 발사하는 발사장이고요. 일본은 이미 60년대부터 이런 발사장을 구축을 해서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기술보다는 상당히 뛰어난, 아마 그 세계적으로는 5위 안에 드는 그런 우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보시면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똑같이 국내에서 그 나로 발사했을 때랑 똑같이 이 화염이 지금 한쪽으로 나가는 거는 발사대 밑에 화염 유도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화염이 갑자기 땅에 맞고 나오면 다시 튕겨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염을 한쪽 방향으로, 보통 두 쪽으로도 빼주는데 보통 바닷가 쪽으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쪽으로 지금 화염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사 직전, 점화 직전부터 엄청난 양의 물을 뿌려주게 됩니다. 화염 유도로 쪽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거의 다 수증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일부 불완전한 연소대 같은 그런 매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세계 우주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